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5년 12월 하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2월 하순에는 대단한 메이저급 그런 전체 구조가 있지는 않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인마궁의 수성, 화성, 금성이 서로 이제 열을 지어서 따라가다가 쌍화궁에 있는 토성과 해왕성과 사각을 맺는 이제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벌어지는데, 하순에는 21일에 금성 토성 사각, 31일은 수성 토성 사각이 이제 연이어서 나타날 그 예정이고,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약간 평상시처럼 지나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2월 하순에는 대단한 변혁이나 그런 게 예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2026년 1월 새해를 잘 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 들어오는 구조는 수성이 움직이면서 안타레스, 로열스타죠. 서방의 안타레스랑 만나는 것이 19일입니다. 19일 새벽부터 20일 오전까지 작동을 합니다. 안타레스는 불신을 상징하는 그런 구석이 있는데, 수성과 만나면서 약간 지능적으로 불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불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중함인데요. 뭔가 확실하다고 믿지 않고, 무작정 잘 될 거라고 믿지 않고, 무작정 나빠질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기울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신에 찬 판단 혹은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맹신하게 된다든가, 이런 거가 안타레스의 지향점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라는 거는 극단적인 거를 좀 더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안타레스의 성향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부딪힐 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성 안타레스가 만났을 때는 타인이 내미는 호의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거죠. 얘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뭘 원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 반성할 그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일확천금의 유혹 같은 데 넘어가지 않고 굳건하게 제재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 사기당할 때 자기는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같은 날의 금성은 라스 아라게, 뱀주인 자리 알파성이죠. 라스 아라게는 수도자의 별, 마법사의 별, 요런 식, 그리고 의사, 예전식으로 의사니까 요즘의 의사가 아니고, 예전에는 의술이라는 게 오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약간 좀 직관력이나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장인으로서의 기술 같은 걸 요한다고 이제 판단해서,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컨벤셔널 메디신은 정규 교육을 받으면 딱 요 정도는 한다. 약간 그런 스탠다드가 이제 확립이 되는데, 예전에 그 의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예인이라고 그러죠. 어떤 기술을 갈고 닦는 사람들. 이게 진짜로 그림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기술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점을 본다든가 천문을 연구한다든가, 약간 요즘 식으로 말하면 오타쿠 기질이나 완성도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라스 아라게가 예전식으로는 의술의 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의 의사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이 라스 아라게가 되게 자폐적인 별이기 때문에 좁고 깊이 팝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쨌든 어느 분야의 대가나 장인들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완성도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좁은데 집중해가지고 주변을 잘 못 돌아보는 그런 성향이 생기는데, 그거를 누겨주고 중화해줄 수가 있는 게 금성입니다. 그래서 금성의 어떤 사교적이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속성이랑 라스 아라게의 좁고 깊은 자폐적인 속성이 만나가지고 서로 불협화음을 벌이면서 뻥 터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되게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관계. 그래서 라스 아라게는 달이나 금성이랑 보는 게 좋다.
보통 이제 궁합이 좋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금성 라스아라게 그 라스아라게가 유효 회합을 맺는 경우는 상당히 이득에다 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19일 아까 수성 안타레스 회합이랑 동일한 날에 벌어지고요. 이 구조는 18일 저녁부터 19일 오후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조용하게 남의 말을 경청하던 사람이 이날에는 되게 균형 잡힌 의견이나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제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쓸만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탐욕이나 공포 같은 데 쉽사리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 단순한 숫자 노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제안이나 매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혹은 사람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어서 넌 이걸 먹지 않으면 큰 병에 걸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별로 좋지 않은 마케팅 같은 그런 어떤, 이것도 하나의 네거티브 마케팅, 약간 공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자, 그리고 이틀 후에 21일에 뭔가가 좀 많아요. 수성이 움직이면서 여기 남곡점 서던 밴딩이랑 만납니다. 지난주에는 금성이 남곡점이랑 만났었죠. 지금 수성이 금성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순서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19일 아침부터 22일 저녁까지 작동을 하고요. 자, 이때는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아. 좀 더 일찍 알려졌어야 될 정보, 혹은 좀 더 나중에 알려졌어야 될 정보가 진짜 어중간한 타이밍에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돼서, 약간 이슈라는 거는 시의성이라는 게 있어야 좀 빵 터지는데, 빵 터지지 못한 그런 귀중한 정보가 여기저기로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수성 남곡점 회합의 어떤 의미, 사람들한테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등을 돌리게끔 하는 그런 소식이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 소식을 아는 것만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종류의 소식이 이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날에 금성은 토성이랑 아까 말씀드렸죠. 사각을 맺습니다. 18일 아침부터 24일 저녁까지 작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평소라면 이때는 이게 좀 묘한데, 토성이 그 금성의 액절테이션 로드를 맞는 쌍호궁에 있고, 그 금성에게서 프리도미네이팅 스퀘어, 순행 사각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금성이 토성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평소라면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을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식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게 되게 좀 뜬금없고 엉뚱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한번 인정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널리 어떤 새로운 룰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어떤 일처리를 하는데 벽이 하나 생겼어. 벽에 막혔어. 난관이 있는데 이게 요주부동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쾌한 방향으로 풀려나와가지고 내가 왜 그딴 고민을 했었을까라고 약간 헛웃음을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약간 추악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세기의 로맨스야. 이건 인생을 건 로맨스라고. 근데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민망하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 민망하고, 가끔 추해가지고 고개를 돌리게 되는 그런 어떤 스캔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특징이 뭐예요? 스캔들이 터진 이후에도 자숙을 안 하고 자신들의 떳떳함을 막 강하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감정이나 기분에 취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어이없이 딴 사람들의 시선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묘한 감정선에 취해가지고 정말 10년, 20년짜리 이불킥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4일 후에 수성은 움직이면서 사빅이랑 만나요. 뱀주인자리 베타성,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금성이랑 만났던 그 사빅 맞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 작동하는 구조예요.
자, 사빅은 뭐 뱀주인자리 베타성이니까 라스아락의 약간 좀 마이너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만 추구하다 보니까 시야가 너무 좁아져.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그 좁은 시야로만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눈에 안 보이는 손해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손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거조차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까지 쌓이다 보면 사회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고립되는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에만 꽂혀서 그리고 그 꽂히는 기간이 너무 길면 좋을 일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밸런스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3일 후에 수성은 또 점점 빨라지면서 사빅을 만난 후에 베타성 사빅을 만난 후에 알파성인 라스아락이랑 만납니다. 28일 당일에 작동하는 구조예요. 자, 이것도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 뱀주인 자리 별들의 어떤 노선이라는 게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의 어떤 감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과소평가하다가 피해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만 떳떳하고 내가 나한테만 자신감이 뿜뿜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굳건한 자신감, 흔들리지 않는 의지 중요하지만 그 방향성이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너무 괴리되어 있으면 그건 또 그것대로 나름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론적인 계산 결과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왠지 실제로 까보니까 나중에 까보니까 실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보통 이제 사업하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론이나 계획 그리고 예측 이런 데 몰입하면 안 되고 실제 숫자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점점 어떤 변해가는 상황에 대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게 말하자면 타율이 높습니다. 뭐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식 투자를 이 뱀주인 자리스럽게 하면 안 돼요. 뱀주인 자리들 특징이 여기에 대한 공부를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깨우쳤다고 생각한 다음에 완벽한 계획을 짭니다. 근데 시장이 계획대로 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그때그때 고쳐먹고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원칙은 바뀌지 않고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라스아락이나 사빅 같은 뱀주인 자리 별들은 그런 유연함이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자, 이틀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성하고 토성 사각이 있습니다. 수성이 따라와서 토성이랑 사각을 맺죠. 27일 저녁부터 2026년 다음에 1월 2일 새벽까지 작동하는 구조예요. 자, 아까 금성은 토성한테 엑절테이션 로드였지만 수성한테는 어때요? 그러니까 토성 쌍호궁의 토성한테 수성은 뭐예요? 펄로드이자 데트리먼트 로드입니다. 완벽한 리젝션 로드죠. 이거는 결코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결과가 별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류상의 오류, 글자나 숫자가 하나가 잘못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계획이 엎어지는 그런 식이죠. 예를 들자면 그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는데 그 여권 이름이랑 이게 한 글자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여행 자체가 이제 엎어진다든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어쨌든 이런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어요. 숫자하고 문자에 관련된 그러니까 계약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계약, 통관, 배송, 이송, 환승 같이 평소라면 순서대로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오류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아주 약간의 오류 때문에 절차가 딱 막혀버리면서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지연돼 버리는 되게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풀 리젝션으로 수성 토성이 얽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이때 그런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사전에 이게 정말 100% 다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5년 마지막 12월 하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